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자, 이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중심으로 하락폭이 좀 더 컸었습니다. 종가 보시죠. 자, 이날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 장 초반에는 좀 크게 밀리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을 또 소화를 좀 강하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 이후에 탄력이 조금씩 붙으면서 회복한 겁니다. 0.5%, 0.6%씩 이렇게 하락폭을 줄여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지금 계속해서 1%대 가장 좀 기술주한테는 악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2,000선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후폭풍, 두 번째 연준 인사, 세 번째는 지표가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금리 인상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파월 의장은 일부 고통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가면서 지금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 초반에는 약간의 큰 폭의 변동성을 좀 보이기도 했었었고 그 이후에 나스닥을 제외하고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상 때 같이 오르게 되는 단기물, 국채금리 2년물이 이날 3.4%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었고요. 10년물 역시 3.1%대에 확실하게 안착해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비둘기파 위원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위원이 시장 하락에 대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연준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면서 지수를 상승시켰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잡아졌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증권사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요,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 3, 4주 동안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이런 기조를 전환할 가능성을 미리 좀 반영하면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큰 실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이날 나왔었는데요. 한 가지 나왔습니다. 제조업이 나왔는데 부진했었고요. 이 댈러스 여는 지역의 8월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12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도 하회하는 경제 지표의 부진함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 그러니까 뉴욕 증시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주 마지막 금요일은 그야말로 전 섹터가 다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었다면 이제 딱 하루를 지나고 에너지하고 유틸리티 정도는 살아남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하락했던 폭을 많이 좀 줄였었는데요. 가장 강했던 게 에너지, 그리고 가장 약했던 게 IT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IT 쪽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은 돈 빌려서 집을 사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관련된 종목들이 떨어졌고 서비스 섹터 내에서는 약간은 혼조세였습니다. 통신 쪽에서는 올랐었는데 성장주를 포함하고 있는 미디어 엔터 쪽에서는 오히려 하락을 하게 되면서 0.7%대에 골고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은 앞서 보셨다시피 에너지 쪽만 강세를 띄었었고요. 나머지 쪽은 뭐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서 낙폭을 많이 줄인 건 다행이지만 지금 혼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 거래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진짜 그야말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3% 이상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는 1.9%, 낙폭은 줄였지만 2거래일 연속으로 상당히 세게 내려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대로 좀 받아내는 모습인데요. 이날은 비메모리 쪽이 메모리 쪽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2.8 그리고 AMD도 그 비슷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같은 이런 업종 내에서도 가장 많이 밀린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나마 이제 1%대로 하락폭을 많이 줄였다라는 점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 쪽에서는 이렇게 비메모리와 메모리가 나눠져서 약간의 차별화 장세가 보여줬다면 장비 쪽에서는 똑같이 밀려나는 흐름인데요. 2%대 중후반의 모습으로 이날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이런 종목들 다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기술주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반도체와 같은 이유로 우선은 IT 소프트웨어 업체가
2거래일 연속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이 3%, 인투이트도 2% 중반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반도체와 궤를 같이 했고요. 또 반대로 성장주 쪽에서는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 넷플릭스 쪽에서는 선방을 했었습니다. 가입비를 좀 늘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이런 기술 주들 대부분 낙폭을 장 후반에 축소를 하거나 반등에 성공하는 분위기라는 점은 가지고 가셔야겠습니다. 중간에 위치해 있는 헬스케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제약업체 중에서는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제일 많이 밀렸고 전체 S&P 500 종목 중에서도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두 번째로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임상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한 건데요. 이 뇌졸중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이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게 되면서 이런 실망 매물이 나와줬습니다. 6.2% 하락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의료 장비 쪽에서 일루미나 쪽이 있습니다. 이쪽에 위치되어 있고 반대로 상승세가 가장 컸었는데요. 증권사의 호평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유 쪽에서는 이제 감산에 대한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나오게 되면서 수요에 대한 불안감,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큰 종목인 엑소모빌이 2.3%, 그리고 중소형 쪽에서는 옥시덴탈 페트롤륨이 가장 강했습니다. 2.3%, 슐럼버거도 2.3%대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지수는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화학 업종 중에 화학 업체가 되겠는데요. 수요가 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6% 하락하면서 최근에 6월쯤에 급락을 했었었고 그 이후로 좀 잔잔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이 증권사 키뱅크 쪽에서 석유화 경기 침체가 좀 닥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세 가지 이 화학 업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주당 45달러로 내려버리고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이날 다우지수는 53달러까지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국 기업 좀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핀듀오듀오가 되겠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46억 달러, 전년 대비 36% 늘었고요. 주당 순이익이 1.13달러, 전년 대비 165% 나와줬습니다. 모두 다 전망치를 상회하는 내용이었었고요. 6월 이 쇼핑 연휴 동안 지금 농산물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에서 전자상거래로서 좀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요. 거기에다가 마케팅 비용도 확 줄이게 되면서 이날 핀듀오듀오 매출의 극대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날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크기는 했지만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추세 그대로 이어가면서 전고점 근처까지 갔고요. 15% 급등하면서 6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영국 증시가 지금 서머뱅크 홀리데이라고 해서 하루 휴장을 했고요. 독일하고 프랑스만 열렸는데요. 약간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게 되면서 유럽은 유럽대로 유럽 중앙은행이 있죠. 여기에서 금리 인상을 75bp, 그야말로 좀 크게 올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이날 독일이 0.6%, 프랑스 0.8%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날 유럽의 공포지수가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대표적으로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독일의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볼 텐데요. 유가가 아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4%나 뛰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게 93달러인데 지금 97달러까지 올라간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감산도 하는데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리비아 쪽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지금 리비아에서 대규모 충돌 사태가 나고 있고 이게 결국에 원유 생산에서 차질을 빚게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키우면서 이날 유가가 크게 오르게 됐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은 이날 영국 시장이 휴장한 거를 연결해서 지금 영국의 비철금속 시장도 같이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구리 가격으로 대체해서 보겠습니다. 2.3% 하락을 했고요. 미국의 구리 가격에서는 계속해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뚜렷한 방향성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금은 약달러에 따라서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이 연준의 긴축에 대한 부분을 소화하게 되면서 7.9bp 상당히 세게 오르면서 3.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새로운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지난 금요일에 하락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0.5에서 1%가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상보다 더욱 매파적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던 가운데 중국 당국이 인구 1,100만 명에 달하는 베이징 인근 도시의 버스와 지하철 운행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나섰다는 뉴스가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 하루였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 속에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IT와 성장업종에 하락 압력을 가했던 반면 산유국들의 감장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리비아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4% 넘게 급등한 데 따라 에너지 업종은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한편 미국의 경기 침체와 관련해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하고 현재 UC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인 마우리스 옵스트펠드 교수가 미국 경제가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소식 역시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미국이 추세 이하의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경기 침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즉 긴축 과정에서 가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언급했지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냉각되어야 하는데 이는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현재 고용시장의 모멘텀이 강하다며 고용시장의 모멘텀이 낮아지려면 연방 기준금리가 상당폭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4.5에서 5%가량 오를 것이라며 이 경우 실업률이 4%까지 오르는데 그칠지는 의문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중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이번 침체가 2001년 9.11 사태 때와는 유사한 정도로 얕은 경기 침체가 될 것이라며 9.11 사태 이후 미국 경기 침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지만 고용시장이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에너지와 곡물 등 원자재가 가장 좋은 투자처라고 주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농산물 및 산업상품의 하락이 나타났지만 경기 침체는 미국과 중국을 피해 유럽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향후 12개월 기준 S&P GSCI 즉 상품지수 예측치를 38.8%로 상향 조정하고 에너지 부문 지수는 51.7%의 급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골드만은 원자재의 경우 재고 소진 위험이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위험보다도 더 크다면서 특정 상품에 대한 선물 가격이 현재의 현물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것을 의미하는 백코데이션이 원자재의 선물 가격에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며 최근 석유에 대한 투자 부족이 중장기적으로 석유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력적인 장기 투자 진입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은 백코데이션은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흔하지만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비금속 중 구리와 옥수수 그리고 대두에 백코데이션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거의 다 종목들이 하락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개별적으로 또 소식이 있었던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도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 종목 중에서 일루미나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재료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의 목표 주가 상향으로 유전 공학업체 일루미나의 주가가 오늘 2.3%가 상승해
$210 1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일루미나가 조만간 출시한 유전자 분석기 케미스트리 X가 회사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회사의 토픽으로 꼽고 비중 확대 의견을 반복하면서 목표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55% 이상 높은 $320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샌들러는 이 기기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유전자 분석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향후 일루미나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면서 또한 회사의 암 조기 발견 사업인 그레일 부분의 분사 역시 가능할 것이며 이 분사가 실행이 된다면 주가가 즉시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민간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에 8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97이며 이어 S&P 케이스실러의 6월 미국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연방노동부의 7월 구인 지표가 이어지고 베스트바이,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스, 바이두, 암바렐라, 프로트로닉스, 빅라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PVH 코프, 추이 잉크, 렉스 아메리칸 리소시스, 그리고 뱅크 오브 몬트리올이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신센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침체냐 아니면 정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 빅테크들과 관련해서 이 제로 코로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원인 규명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줬습니다. 외신센터에서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